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마음이 통통이라는 놀이입니다. 문학작품, 특히 우리가 소설을 가지고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 작품의 줄거리를 물어볼 때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작품의 단편적인 내용만 기억할 뿐 전체적인 줄거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단편적인 이야기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정말 수업할 때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마음이 통통이라고 하는 놀이는 책을 읽은 후에 연상되는 단어나 내용이 서로 얼마나 일치하는지 맞춰보는 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책을 읽기 전과 읽기 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는 책을 읽을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해 보기를 통해서 동기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책을 읽은 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서로 내용을 공유한 것을 통해 책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놀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모듬당 한 4명에서 한 5명 정도면 적당하고요. 놀이 시간은 1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마음이 통통 카드에 사용되는 놀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통통 카드가 있고요. 필기구만 있으면 되는데 우선 이 마음이 통통 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통통 카드에는 이렇게 그 주제어를 적는 칸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주제어를 부르게 되면 그 주제와 관련된 그 단어들을 쓰는 칸들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보통 처음 할 때는 한 5칸 정도가 주어지고요. 좀 익숙해지면 이 칸의 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점수를 적는 칸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 점수를 합산하는 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놀이에 대한 그 기본 규칙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응용 논리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자는 학생들에게 마음이 통통 카드를 한 장씩 나누어 줍니다. 그 다음 진행자는 모두먼들에게 주제어를 불러줍니다. 그리고 그 주제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한 5개 정도 적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제어가 흥부전이라고 했을 경우 진행자는 모두먼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흥부전에서 떠오르는 단어들을 한 5개 정도 한번 적어봅시다. 모두먼들은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 마음이 통통 카드에 있는 각 칸에 단어를 하나씩 적도록 합니다. 이렇게 주제어가 흥부전이면 각각의 그 칸에 단어 하나하나씩을 적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혹 학생들 중에는 이렇게 그 한 칸에 한 단어씩 적지 않고 아예 그 5개의 단어를 한 칸에 몰아서 적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각각의 칸에는 하나의 단어만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주제에 따라서는 학생들에 따라서 그 작성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 시간을 두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주의해야 할 점 중에 하나는 학생들 중에는 주제어를 이렇게 불러주면 그 주제어를 떠올리면서 어떤 연상되는 감정을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감정을 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가급적 써야 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했던 것처럼 흥부전과 관련된 어떤 사물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라 하고 그 써야 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이 통통 카드에 있는 칸을 모두 채운 후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발표할 순서를 정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은 그 마음이 통통 카드에 적힌 단어 중에서 첫 번째 적은 단어들을 말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람이 카드에 적힌 단어들 중에서 첫 번째 적은 단어를 한번 말해 볼까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발표자가 말한 단어와 일치하는 단어가 있으면 이렇게 손을 들어 주세요 라고 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강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했다고 한다면 자기 카드에
강남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들은 이렇게 모두 이렇게 손을 들도록 합니다. 단어를 말한 사람을 이제 포함해서 본인 포함이겠죠. 그래서 손을 든 사람의 숫자만큼 점수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손을 든 사람이 3명이면은 3점을 얻는 것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손을 든 사람이 나 외에는 없다. 나 저 혼자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1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은 점수를 그 점수칸에다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점수는 발표한 사람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제 손을 든 사람이 함께 같은 점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손을 든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이제 3명이다. 그러면 나도 3점, 손을 든 사람도 각각 3점씩 그 점수를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돌아가면서 적은 단어들을 이제 하나씩 말하고 손을 든 사람의 숫자만큼 그 점수칸에다 점수를 적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미 앞에서 다른 사람이 말한 단어들은 다시 말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한 이제 마지막 단어를 이제 말한 사람까지 끝나면은 이제 게임은 끝나게 되는데요. 마지막 단어를 이제 말하는 것이 다 끝나고 나면은 점수를 합산해서 그 개인별 점수를 매기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약간의 그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모둠별로 그 게임을 하기는 하지만 모둠 내에서 개별로 승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모둠의 점수를 다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모둠의 점수가 많은 모둠이 이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 모둠의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 모둠이 그 모둠 점수가 40점이고 이쪽 모둠의 그 점수가 45점이라면 이제 이쪽 모둠이 45점을 얻었기 때문에 더 많은 점수를 얻은 모둠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 어떤 그 간단한 단어 쓰기를 통해서 한번 논리를 소개해 봤고요. 이번에는 이 논리를 좀 응용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한테 어떤 그 작품을 이제 읽고 그 줄거리를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학생들이 작품의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통통 놀리는 그 학생들이 작품의 내용을 이제 잘 기억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줄거리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순서는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것과 같고요. 이번에는 그 주제어를 달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어는 작품을 이제 읽고 생각나는 장면 10가지를 한번 써보게 하는 것입니다. 진행자는 모둠원들한테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제시하면 되겠죠. 이 작품을 읽고 생각나는 장면 10가지를 한번 써봅시다. 단 각각의 장면은 한 문장으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예, 그 고등학생들의 그 경우에는 칸을 더 늘려서 한 10칸 정도는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한 5칸에서 한 10칸 미만 정도가 이제 적당할 것 같고요. 고등학생 정도는 한 10칸에서 한 12칸 정도까지 해도 큰 무리가 없이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한 그 칸에 문장들을 이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 작성 시간은 한 5분 정도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한 칸에 한 장면만 쓰도록 하고 둘 이상의 장면은 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 칸에 한 장면들을 한 개의 문장으로 이제 쓰도록 하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그 문장, 여러 개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길게 이어서 쓰지는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규칙은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던 그 기본 규칙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문장씩을 이야기하고 그 문장과 비슷한 내용의 문장을 쓴 사람들은 손을 들고 점수를 매기게 되겠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문장을 발표하고 또 손 들고 문장을 발표하고 손 드는 그런 차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게임에서 그 많이 나온 이야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이제 기억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만큼 그것은 중요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적게 나온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잘 기억을 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또 어떨 때는 중요 사건들을 이어주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것들을 또 다시 이제 상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그 게임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작품의 그 주요 내용과 세부 사건들을 기억하고 이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줄거리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마음이 통통 놀이는 굉장히 이제 응용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 규칙들을 한번 익히신 다음에 이것들을 나는 수업 시간이나 혹은 읽기 활동 중에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양하게 응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